월급 1,500만 원, 매달 이만큼을 저축해야 합니다. 30년 동안요. 그래야 당신의 노후가 보장됩니다. 어휴,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만약 제가 이 숫자를 28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요. 똑같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말이죠. 122만 원의 차이입니다. 매달요. 믿기 힘들죠? 근데 이건 숫자가 증명하는 팩트입니다. 계산기만 두드려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잠깐만요. 숨 좀 고르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이야기는 100분의 99%의 사회초년생이 모르는, 아니, 알아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복리의 진짜 비밀입니다. 여러분 첫 월급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그 기분. 근데 카드값, 월세, 통신비 빠져나가고 나니까 텅 빈 통장. 아, 진짜 허탈하더라고요.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농담 같지만 현실입니다.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의 그 소중한 월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사회초년생인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무기가 복리라는 마법을 만나면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복리? 쉽게 말하면요, 이제 이자가 붙는 겁니다. 돈이 돈을 낳는 거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작은 눈덩이를 언덕 위에서 굴립니다. 처음엔 주먹만 했던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져요. 맨 아래 도착할 땐 사람보다 큰 거대한 눈덩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돈도 똑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바로 세금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눈덩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좌, 다른 하나는 연금 계좌입니다.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언덕에서 굴리기 시작해요. 일반 계좌라는 눈덩이가 굴러가며 몸집을 굴릴 때마다요, 누군가가 와서 불어난 부분의 15.4%를 꼬박꼬박 떼어갑니다. 15.4%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죠. 눈덩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떼어가는 양도 점점 늘어납니다. 아깝지 않으세요? 잠깐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국내 주식, 지수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요, 일반 계좌에서 매도하더라도 이 15.4%나 3에서 4%의 배당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세금 계산 없이 아주 편하고 쉽게 투자를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요, 우리한테 익숙한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차근차근 담아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요, 연금 계좌라는 눈덩이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장 세금을 떼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 내는 시점을 미뤄주는 거예요. 이걸 과세 이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원래 세금으로 떼어갔어야 할 그 돈마저도 온전히 내 눈덩이의 일부가 되어 함께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거 엄청난 겁니다. 내 돈뿐만 아니라 원래는 나라에 냈어야 할 세금까지도 나를 위해 일하는 든든한 일꾼이 되는 셈이에요. 똑같은 돈을 똑같은 곳에 투자해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 눈덩이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S&P 500 지수의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10.3%라는 거 아시죠? 미국의 500대 우량 기업을 담은 바구니예요. 나스닥은 더 높습니다. 기술주 중심이라 더 공격적이죠. 10년, 20년 투자하면 거의 100% 승률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금이에요.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 자산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사회초년생인 여러분이 연금에 대해, 절세에 대해 지금 당장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히 먼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첫 돈 정말 이대로 사라지게 둘 건가요? 자, 그럼 세금을 내 돈 불리는 일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결심 서셨나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럼 연금 계좌에 무조건 많이 넣으면 되겠구나. 실제로 많은 재테크, 정보들이 연금 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을 꽉 채우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잠깐만요. 그게 정말 모두에게 정답일까요? 눈 감고 생각해보세요. 9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놀랍게도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무조건 900만 원을 채우는 게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휴, 진짜 답답합니다. 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모든 절세 전략의 시작점은 바로 당신이 실제로 내는 진짜 세금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바로
결정세액이라는 개념입니다. 결정세액?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다 빼고 최종적으로 국가에 내야 할 세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값을 낼 때 이런저런 할인을 다 받고 마지막에 결제하는 최종 금액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연금 계좌에 돈을 넣으면 받는 혜택은 세액 공제입니다. 이건 내가 내야 할 최종 세금, 즉 결정세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이죠. 대략 30.2에서 16.5 정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은요, 내가 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돌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만약 여러분의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깝다면요, 연금 계좌에 900만 원을 넣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애초에 낼 세금이 없거나 이미 다 공제받았으니까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입금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결정세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900만 원 납입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단순히 저축을 넘어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계산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숨 고르세요. 우리가 만약 은행에 넣고 낮은 금리에만 의존한다면요, 미래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소득의 절반인 150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150만 원이요? 매달요? 30년 동안요? 솔직히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하지만요, 제대로 된 투자 시스템을 갖춰 수익률을 10%로 올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저축 금액은 단 28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28만 원이요. 수익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현재 쓸 수 있는 여유돈이 무려 122만 원으로 늘어나는 셈이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정말로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고 투자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자, 그럼 결정세액을 확인해서 내게 맞는 투자 규모를 정했다면요, 이제 용도에 맞는 절세세 총사 계좌를 활용할 차례입니다. 절세세 총사요. ISA, 연금저축, IRP 이 세 가지예요. 먼저 ISA는 뭐냐?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 3년 동안 투자하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비과세와 저율 과세 혜택을 주는 만능 바구니입니다. 비과세는 뭐냐? 세금 안 내는 거예요.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이익이 나도 세금 한 푼 안 납니다. 그 이상은 15.4% 대신 9.9%만 내요. 3년 안에 결혼이나 주택 마련 같은 목돈 쓸 일이 있다면요, 연금 계좌보다는 유동성이 좋은 ISA나 미국 주식 직접 투자를 메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동성, 돈을 쉽게 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처럼 흐르는 돈이죠. 연금 계좌를 활용할 때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IRP보다는 연금 저축펀드가 먼저입니다. 왜냐고요? 세액 공제 한도 900만 원을 채울 때 연금 저축펀드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 IRP에 300만 원을 넣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IRP는 안전자산 30% 강제 룰이 있고 중도 인출도 까다롭습니다. 안전자산은 뭐냐? 주식보다 안전한 금이나 채권 같은 거예요. 법으로 30%는 무조건 이런 걸로 채워야 돼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100% ETF 투자가 가능하고 관리가 훨씬 유연합니다. ETF는 뭐냐? 여러 주식을 한 번에 사는 바구니 상품이에요. 개별 종목보다 훨씬 안전하죠. 그렇다면 이 효율적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저는 주식 투자가 처음이라 망설여지는 분들에게 개별 종목보다 지수 ETF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걱정 없이 편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국내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올해 정부가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올리려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분할 매수할 예정이고 더 큰 성장을 기대한다면요, 미국 지수 ETF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지수 투자일까요? 개별 기업은 아무리 훌륭해도 예상치 못한 악재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투자는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우량 기업들의 집합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수는 스스로 진화합니다. 성장이 더딘 기업은 퇴출되고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시장이 알아서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주는 셈입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자정 능력이죠. 경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요,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기분 좋게 자산을 사 모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든든한 지수, ITF를 중심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상황에 맞는 비중 설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연령대와 자산 상황에 따라 이 강력한 무기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초년생의 경우입니다. 연봉 3,500만 원 이하 구간이라면요.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인 결정세액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세액 공제 한도를 채우기보다 월 10만 원 습관이 필요합니다. 만들기부터 시작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왜냐고요? 세제 혜택보다는 투자의 경험을 쌓고 시간의 힘을 활용하는 게 훨씬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이때 본인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요. 남은 시간이 가장 큰 무기인 만큼 주식 비중을 80% 이상 가져가며 나스닥 100 같은 성장 지수에 힘을 실어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세요. 나스닥 100은 뭐냐? 미국 기술주 100개를 담은 지수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거요. 더 공격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변동성이 부담스러운 수비적인 성향이라면요. 주식 비중을 50% 정도까지 조금 낮추는 대신 금이나 채권의 비중을 높여서 시장의 흔들림에 대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30대입니다. 연봉이 1,5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라면요. 결정세액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이때부터는 무작정 저축하기보다 전년도 원천 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내가 실제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략적으로는 연금 저축펀드 600만 원 한도부터 우선 공략하시되요. IRP까지 무리하게 채우느라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적절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는요. 공격적인 분들이라면 주식 비중을 70% 정도로 유지하며 S&P 500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S&P 500은 나스닥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기술주뿐만 아니라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선호하는 수비적인 분들이라면요. 40%에서 50% 수준으로 주식 비중을 절반 정도로 조절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 자산으로 채워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인 40대입니다. 연봉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요. 결정세액이 수백만 원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연금 저축과 IRP를 합친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우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 왜냐고요? 세금을 줄이는 것이 곧 확실한 수익률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900만 원 넣으면 최소 100만 원 이상 돌려받아요. 이게 확정 수익입니다. 자산 규모도 커졌고 20대보다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투자 비중도 신중해야 합니다. 여전히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면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되 배당주 등을 섞어 현금 흐름을 고려해 보시고요. 원금 보호가 더 중요한 수비적인 성향이라면 채권과 금의 비중을 과감하게 높여서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내 자산이 깎이지 않도록 단단히 방어막을 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좀 더 여유가 있다면요.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하는 전략도 꼭 고려해 보세요. 추가로 넣은 금액은 당장 세액 공제를 받지는 못하지만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전이 필요할 때 원금만큼은 세금 없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해서요. 자산가들이 정말 애용하는 절세 스킬 중 하나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대원칙은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는 뭐냐?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거예요. 한 바구니 떨어뜨려도 다른 건 안전하잖아요. 주식 지수가 아무리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해도 모든 자산을 주식에만 거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내 계좌를 든든하게 지키려면요.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 금이나 채권에도 반드시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특히 IRP 계좌는 법적으로 전체 자산의 30%를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우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금 ETF나 미국 국채 ITF를 활용하면 자산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증권사나 상품의 세부 조건에 따라 똑같은 금이나 채권 관련 상품이라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하시기 전에 본인이 선택한 상품이 안전자산 기준에 적합한지 꼭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원칙들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 적용해 보세요.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봉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경로를 찾는 것. 그것이 10년 뒤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복리는 기다리는 자의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기다리지 않아요. 제대로 아는 사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1년 후에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